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소마 50일입니다. 자, 오늘 뭐 포스터 보시는 것처럼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돈을 썼어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저 뭐가지고 요거 선물을 받았는데 그 CGV에 아이고 이거 안 나와. 네, 아이맥스 보이시나요? 아이맥스 포스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뭡니까? 그린 스크린 써가지고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좀 예매를 일찍 해가지고 한 지금 아이맥스 그 용산 아이맥스의 한 네 번째 줄자리 정도에서 봤습니다. 이 영화가 일단 시리즈의 역사가 길죠.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필버거의 영화가 이제 1편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그 다음에 97년도에 주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 제일 무서운 영화. 그 다음에 조존 스톤이 이제 2001년에 주라기 공원 3를 해가지고 3부작을 이제 완성을 져요. 우리가 트릴로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보통 시리즈물에 이제 보통은 3부작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죠. 이게 이제 블루레이예요. 주라기 공원 3부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라기 월드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거는 주라기 공원 확대 버전으로 무려 이제 14년이 지나고 3편까지 나오고 2001년도에 3편이 나왔으니까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라기 월드 블루레이예요. 주라기 월드 블루레이. 얼굴 쪽에 가까워야 되는구나. 아이고 안 나와. 월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라기 월드 2 폴론 킹덤이에요. 2018년도작 예죠. 요거는 이제 콜린 트레보로고 이제 요 3편의 감독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3편의 감독이 역시 이제 그 원하는 것 같고 2편은 다른 감독이죠.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라는 이제 스페인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하는 계속 콜린 트레보가 이제 일종의 익스큐티브 프로듀스 개념으로 3편에 연출하고 이제 원래 원작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거의 엠블리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라기 월드 이제 세계관이 이제 그 1편 그러니까 초기 3부작과 또 역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가 지금 우리 세계에서 국내가 최초 개봉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IMDb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멕시코하고 더불어서 지금 제일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뭐 주로 남미 국가들이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유럽하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그 다음 미국은 6월 10일에 개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9일 정도 있다가 개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중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도 다 6월 10일에 개봉하네요. 일본은 심지어 7월 29일, 일본 특이해요. 자, 그렇게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좀 평이 그 사실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별로 안 나와 있는데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는 지금 한 7개의 리뷰만 나와서 86%의 평론가 지수만 나왔어요. 이제 북미 쪽에서 개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평은 뭐 그냥 뭐 3개 6.40에서 이제 이렇게 6, 7점 정도니까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좋진 않다. 뭐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관객평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늦은 평점이 6.27, 관람객 평점이 7.0. 이게 네이버 기준입니다. 뭐 공인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는데 이 주라기 월드가 좀 서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많은 영화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전작의 주라기 월드의 3부작 중에서 이 전편의 주인공이었죠. 크리스 프렛하고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가 이제 주연 배우 두 양반인데 이 양반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에 뭐 저 폴른 킹덤에는 이 제프 골드브럼이 맡았던 이안이라고 하는 그 카오스 이론의 철학자예요. 카오스 이론 철학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생물학과 고식물학자로 등장하는 샘리라고 로라던 이 두 배우가 이 도미니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첫 장면을 보면
예, 그 사람들 한 명씩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장면에 맨 첫 장면에 등장하는 거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동물들을 구호하는 공룡 보호 연대 설립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민 운동가 같은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편에 주라기 월드 1편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주라기 월드의 뭐 그런 그 CEO 뭐 이런 CEO는 아니고 하여튼 영업진, 중역진, 뭐 커리어 우먼 이런 캐릭터였죠. 약간 좀 이기적인 사람. 그랬는데 이제 점차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동물 활동가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이 시점 영화의 시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클레어구나. 이 사람 지금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클레어고 그 다음에 요 오웬 그레디, 크리스 프레시 맡은 역할이 오웬인데 이 사람의 경우도 뭐 비슷하게 저기 뭐 빠져나간 동물들, 공룡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잡죠. 그래서 뭐 저기 그 네바다주의 시에라마드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둘을 일단 한 장면씩 보여줘서 이 둘의 사이가 그 사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뭐 변화는 없고 지금 이 둘은 이제 거의 일종의 부부 관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 캐릭터네, 이 아이 캐릭터. 이 아이 캐릭터는 그 영화 스토리상에서는 이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과 주라기 월드를 다 연결해주는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는 이제 사실 영화적인 좀 복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 프렛이 이 아이 메이시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배우는 이사벨라 서먼이에요. 이사벨라 서먼이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아까 봤던 이 세 명의 캐릭터 아유, 말로만 하기 힘드네요. 자, 포스터 여기서 보시면 요 세 명은 요 세 명은 일종의 의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둘이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닌데 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 일종의 그 정보가 많은 이 영화에서 빌런이 되는 세력에서 노리고 있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DNA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거 주라기 공원의 오리지널 팬들 원래 썸을 탔었던 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 썸을 탔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죠. 영화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얘기하진 않고 서사적으로 이 약간 동물성이 짙었던 주라기 월드의 세계에 이 DNA가 개발된 이제 메뚜기 떼로 통해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는 양상이 되면서 이 고식물학자였던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배경이 메뚜기 떼인데 개량된 메뚜기 떼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일종의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서. 네. 바이오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바이오신 일종의 그 현대의 거대 그 농업 기업들 그런 것들을 좀 비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판매한 씨앗을 뿌린 데는 습격하지 않는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량화된 대형화된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사실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앨리스 세틀러가 등장을 한 다음에 로라던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앨런 그랜트, 샘 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1편에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고생물학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사실은 이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은 근데 이제 그런 서사 자체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유는 그 바이오신이라는 회사가 이 영화에 이제 전체로 이 모두의 적이에요. 이 바이오신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바이오신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전편에 나왔던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액션 스펙터클한 부분이죠.
동물들이 마치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이제 공룡의 힘이 그럴 정도로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끝날 만하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 폴른 킹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데 이제는 뭐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또 지난 만큼 오히려 이제 뭐냐면 통제 상황을 이제 인간이 주도권을 빼앗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 보호 구역이라든가 뭐 공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협이 되는 동물들은 동물 보호 구역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 있냐면 이제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여기 돌로마이트라고 이탈리아의 이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이 돌로마이트 산맥이라고 보니까 엄청 그 멋진 데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이 안 보이네. 돌로마이트. 네, 네. 여기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 이쪽 뒤에 산 엄청 험준한 거 보이시죠? 이탈리아에 있대요. 근데 여기를 바이오신이 영화의 설정상 이 동네를 그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또 이제 동물을 거기다 풀어놨다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동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영화 설정이니까 이제 돈으로 바이오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하여튼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설산이 막 펼쳐져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이제 험준한 지역에 공룡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점차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영화는 2시간 24분 정도의 상영 시간인데 뭐 실제로 이제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엔드 크레디트까지 빼면 한 2시간 10분 정도 되죠. 한 1시간 정도 흘러갈 때까지가 그 이 서사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어떻게 뭐 됐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전개되는 과학 얘기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할 때 사이비 과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막 이론을 설명하거나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이 주라기 공원은 철저하게 고증을 많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고증을 많이 받은 그 시리즈라서 아주 과학적으로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그걸 이제 말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관객들은 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가면서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이 초반 오프닝 시퀀스 이후에는 영화적 공간에서 몰타에서 펼쳐지는 공간 그 액션 스펙터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쯤이죠? 몰타 사진 몰타가 네네 영화 스틸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건 마땅한 게 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런 거네요. 이제 몰타 액션 시퀀스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펼쳐지는데 좀 그 007 지금 다니엘 크레이가 나왔던 최근작 거기 나오는 초반 장면들 같이 좀 화려하게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거든요. 몰타에서. 근데 그 장면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빌드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명 이 소녀가 일단 반항기를 거쳐 14살짜리 소녀고 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 소녀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고 얘는 이제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뭐 그런 좀 반항기 시기를 갖추고 있는 스토리 서사가 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투기 때 문제를 가지고서 이 바이오신이라고 하는 회사의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하고 이제 바이오신 회사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하라고. 그래서 말콤 이안이라고 하는 원래 2편에 나왔던 이분이 그 바이오신 회사의 철학자로 위칭돼서 뭐 강의도 하고 일종의 뭐 그런 꿀보직으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종의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의 이제 거기다가 이제 썸 타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에서도 이 세 남녀 간의 약간의 삼각관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약간 개그적인 요소를 살짝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어쨌든 이 로라선과 샘 닐이 지금 그 바이오신을 에 있는 그 아까 했던 산맥 돌로마이트 산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의 여정의 한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과정에 이제 스토리가 한쪽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의 갈래가 주인공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 거죠. 이렇게 로라던과 샘 닐에 진행하는 이야기,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 돌로마이트라고 하는 최종 공간을 향해서 나가는 서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들이죠. 요 장면 보이는 것처럼 이 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요 주인공들의 서사가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일종의 그
접근 과정에서 펼쳐지는 모험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뒤에 공룡의 모습이 공룡의 발톱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후반부에 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런 서사들 자체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꽤 길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루즈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생각보다 또 이들이 만나는 과정들 자체가 이들이 결국은 이제 다 나중에 같이 만나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비행사로서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고요. 도미니언의 이분입니다. 되게 터프한 여전사, 그러니까 조종사 파일럿인데 여전사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고, 이런 캐릭터는 이제 도움을 주는 캐릭터 한 명 더 있어요. 이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부 고발자 같은 역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자 같은 캐릭터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그렇게 갈래가 두 갈래로 접근이 돼서 되는데, 그러니까 이 캐릭터도 사실 조금 그런 게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내부에서 뭐 무슨 얘기해준 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둘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쉽게 풀리는 부분이 바로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약간 뭐 로직 그 논리적으로 조금 너무 쉽게 풀린다는 느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봤던 이 캐릭터의 경우도 이 주인공들이 문제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저기 뭐야 크리스 프렛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 크리스 프렛하고 브라이스 달러스 할라스 하워드가 문제에 너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약간 각본적으로도 약점이 있는 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들이 다 만나요.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들이 지금 마지막에서 굉장히 대위기를 겪는 장면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죠. 크리스 프레프터에서 로나던,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메이시 역할의 배우, 그 다음에 샘 릴 해가지고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데 만나는 과정이 좀 우연의 일치같이 만나는 상황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좀 각본적으로는 너무 이런 모으는 목표 자체에만 집중하고 논리적 로직을 조금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팬 서비스 이제 마지막에 이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의 무리수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액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시리즈는 그렇잖아요.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 영화 전체는 이제 공룡과의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인공들이 겪는 일종의 어드벤처물로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룡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쫓고 쫓기는 상황에 벨로시랩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벨로시랩터는 그 블루라고 하는 이 주요 캐릭터가 이제 모티브를 제공하는 역할. 여기 보면 블루가 있고 일종의 그 전편에서도 언급이 됐다 그러는데 클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아기 일종의 아기예요. 베타라고 부르는 애인데 근데 얘가 이제 일종의 아까 메이시 이 친구 이 소녀도처럼 납치가 됩니다. 역시 이제 바이오신이라고 하는 악의 회사 지금 요 로고가 여기 보시면 이 비행기 보면 밑에 여기 잘려 있죠. 바이오신 요렇게 이 회사에 의해서 납치가 다 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까 그 메뚜기 떼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하려고 했던 거고 계속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데 이 주인공들은 그 연구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들의 이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접근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 바이오신이 있는 회사 자체가 바로 공룡들이 이제 자연보호구역처럼 요즘에 사실 자연 그 가둬두는 동물원들은 보다는 이렇게 약간 풀어놓는 형태의 일종의 그런 국립공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당연히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액션 시퀀스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얘기하는 그런 공룡 액션들의 경우는 거의 영화의 후반부, 중후반부에 쏟아져 있고 그리고 티렉스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뭐 티렉스가 이 영화의 슈퍼스타이기도 하니까 티렉스가 나중에 또 서사에 또 개입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생기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들이 그 일종의 그 빌드업 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이 영화가 뭐 최고로 훌륭한 영화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건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 주라기 공원과 주라기 월드에 등장했던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이시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 주라기 공원 오리지널 시리즈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각본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이제 바이오신이라는 회사가 이전에도 그 등장했었더라고요. 주라기 공원에 등장했던 회사였고, 이 영화에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이 바이오신의 일종의 회사 직원처럼 나왔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것까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상당한 리서치, 전편에 대한 그 오마주 및 연결성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충분히 이제 스펙타클한 액션 영화로서 뭐 즐기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벨로시랩터를 데리고 달리던 1편의 주라기 월드 1편 첫 편의 모습과 알리는 사실 쫓기는 거거든요. 이 포스터는 좀 물론 압축해서 이제 이미지를 건드려 놓은 거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편에서 우리가 그런 주라기 공원의 추억의 주인공들이 또 등장해서 물론 이제 노구를 끌고 충분하게 뭐 액션 시퀀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서사에서 굉장히 또 그냥 카메오 출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올드 팬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뭐 이게 사실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이런 장면은 사실 좀 살벌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장면에 그 발톱이 나타나는 육식공룡을 만난 장면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약간 겁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저는 아이맥스 관에서 보면서 뭐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영화가 뭐 그렇게까지 뭐냐면 뭐 비주얼적인 완성도라든가 뭐 액션 스펙타클의 뭐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CG라든가 이런 거 완성도는 좋은 영화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너무 황당무계한 영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SF 어드벤처물로서 공원은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뭐 흥미롭고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또 뭐 새로운 속편이 나올런지는 또 모르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서사가 그렇네요. 아까 지금 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시퀀스가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이제 여정의 과정에서 이 두 팀이 나눠져서 저기 뭐야 두 팀이 나눠져서 이제 어드벤처가 펼쳐지고 그 바이오신의 본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또 모종의 과정 때문에 사고 때문에 다시 또 한 이렇게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혼자 벌어지는 액션 시퀀스들이 좀 있고, 이들이 또 다시 만나거든요. 만나는 과정이 약간 우연. 그 다음에 이제 그 본편에서 샘리라고 이제 이팀 샘리라고 로라던이 만나는 그 로라던 그 팀하고 그다음에 메이시라고 하는 이 소녀가 만나는 과정도 약간 우연 뭐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액션 오락물로서 뭐 괜찮지 않았나,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끝내면 괜찮은 오마주 괜찮은 그냥 그랜드 파이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뭐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봤습니다. 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동물과 이게 약간 생태주의적 관점이 서구 사상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서도 공룡이란 존재가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탄생돼 없던 존재가 다시 탄생했습니다만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또 건전한 메시지도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끝낼게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